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면적 관성 모멘트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는데요. 면적 관성 모멘트라는 것은 회전하는 면적에 대한 저항으로서 빔과 같은 구조물의 굽힘을 방해하는 물리량이었습니다. 한편 회전축으로부터 질량들이 넓게 퍼져 있으면 물체는 잘 회전하지 않는다고 했었고, 이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질량 관성 모멘트가 커질수록 회전을 방해한다는 것도 짧게 다루었습니다. 그 예로서 동일한 질량이라면 냄비 뚜껑보다는 팽이가 더 잘 돌아간다는 예를 들어 말씀드렸었지요. 이번 시간에는 회전하는 물체의 회전을 결정하는 질량 관성 모멘트 및 관련된 사항들을 제가 이해하고 있는 형태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이론적으로 관성 텐서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실제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해석을 통해 그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성 모멘트, 관성곱, 각 운동량, 관성 텐서.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본 것 같은데, 그리고 뭔가 중요한 것 같은데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됩니다. 5분 내로 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운동량이라는 것을 소개한 바 있는데요.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정의됩니다. 어떠한 축을 중심으로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는 경우에는 각 운동량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떠한 입자의 각 운동량은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 r과 입자의 선 운동량의 곱으로 표현됩니다. 한편 입자의 선 운동량은 앞에서 본 것처럼 mv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주변의 물체는 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루는 물체라는 것은 여러 입자의 집합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전하는 어떠한 물체의 각 운동량이라는 것은 모든 입자의 각 운동량을 다 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전의 중심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입자의 속도 벡터 v는 각 속도 벡터 오메가와 r'의 곱으로 표현되어 이와 같은 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각 운동량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네요. 입자가 아니라 3차원 물체에 대한 각 운동량을 생각하면 모든 입자에 대한 각 운동량을 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물체의 무게중심에서의 각 운동량은 물체가 n개의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면 각 입자의 위치 벡터 r'과 질량 mi를 고려하여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입자가 아주 작다고 가정하면 이처럼 적분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어떠한 물체의 무게중심에서의 각 운동량 hg는 이렇게 되네요. 이미 물체의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미소질량 dm과 관련된 위치 벡터, 속도 벡터, 각속도 벡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습니다. 좀 헷갈리면 앞에서 봤던 이 그림과 함께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네요. 한편 각 운동량식은 벡터들 간의 외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를 내적의 형태로 변경하는 공식을 활용하여 다시 표현하면 이처럼 됩니다. 한편 r'과 오메가 모두 물체 중심 직교좌표계에서의 벡터이므로 이를 각각의 벡터로 자세히 표현하면 이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앞서 구한 식에 모두 때려놓고 정리를 하면 회전하는 임의 물체 중심에서의 각 운동량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기는 한데요. 그냥 r'과 오메가 벡터들을 대입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서 각 운동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즉 각 축에 영향을 주지 않는 텀들을 제외하고 정리하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 세 개 항을 관성 모멘트,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라고 하고, 대각항을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는 항들을 관성곱, 프로덕트 오브 이너시아라고 합니다. 한편 표기는 간단히 이렇게 알파벳 i와 아래 첨자들을 써서 표기하죠. 이제 앞에 노란색의 각 속도 오메가들을 오른쪽으로 빼버리기 위해 각 항의 부호를 고려하여 이 전체 식을 매트릭스 폼으로 나타내면 이와 같이 되는데, 여기서 가운데에 있는 행렬을 관성 텐서, 텐서 오브 이너시아라고 합니다. 따라서 특정 물체의 무게중심에서의 각 운동량은 관성 텐서와 각 속도 간의 행렬, 벡터 곱으로 표현됩니다. 텐서라는 것은 스칼라, 벡터 등으로 표현할 수 없는 좀 더 높은 차원에서의 물리량을 표현하기 위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텐서의 개념은 응력 텐서를 살펴볼 때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상의 회전을 기술하기 위한 관성 모멘트에 대응하는 물리량인 관성 텐서는 아래 첨자를 통해 각 항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알 수 있는데요. 가령 IXX는 X축 주변을 회전하는 질량에 의해 발생하는 X축에서의 관성 모멘트이고,
IYZ는 지축주위를 회전하는 질량에 의해 발생하는 Y축에서의 관성 모멘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관성 텐서의 물리적 의미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 앞에서 구한 각 운동량을 한번 시간 미분을 해보니 이와 같이 됩니다. 결국 관성 텐서는 3차원 물체가 회전을 할 때 이를 방해하는 물리량인 것입니다. 그리고 관성 텐서의 크기는 질량이 회전 중심을 기준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죠. 한편 관성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관성 모멘트는 뉴턴의 제1법칙 관성의 법칙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 회전 운동이 시작되면 그 운동을 유지하려는 성질을 물체에 부여합니다. 관성 텐서 I의 크기는 질량이 회전 중심을 기준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므로 당연히 회전의 중심이 되는 좌표축의 위치와 자세에 따라 각각 달라지겠죠.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서 모델의 관성 텐서를 살펴보면 무게중심, 꼭지점, 임의의 위치 등 회전의 기준이 되는 기준 좌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처럼 달라집니다. 백문이 불여 1 시뮬레이션이니까 플랫폼에서 스트럭처럴 메카닉스 엔지니어를 이용한 해석을 통해 정말 질량 관성 모멘트가 회전을 방해하는지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기 동일한 질량을 지니며 동일한 회전력을 받는 두 개의 원판이 있습니다. 두 원판의 질량은 같지만 우측의 원판이 회전축을 중심으로 넓게 질량이 펴져 있는 형국이니 해당 축에 대한 질량 관성 모멘트는 약 4배 정도 큰 상황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관성 모멘트의 특징에 따르면 우측의 원판이 잘 회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스트럭처럴 메카닉스 엔지니어를 통해 해석을 해보니 우리의 예상대로 작은 디스크가 훨씬 빠르게 회전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편 구조 해석을 하는 동안 물체가 변형하면서 질량의 분포가 바뀔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시뮬레이션 솔루션이 이를 감지하여 해석에 반영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관성곱, 프로덕트 오브 이너시아가 나타내는 물리적인 의미를 생각해보면 관성곱들이 좌측에서처럼 모두 0일 경우 질량들이 주어진 좌표계가 이루는 평면들에 대해 모두 대칭이라는 의미입니다. 한편 우측처럼 관성곱의 값들이 0이 아닌 경우는 물체의 질량 분포가 각면의 대칭을 이루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질량 분포가 균일하지 않음을 의미하죠. 만일 어떠한 물체가 X축의 수직한 면에 대해서만 대칭일 경우 관성 텐서의 관성곱은 이처럼 일부만 0이 됩니다. 한편 모든 3차원 물체는 무게중심에서 항상 서로 직교하며 관성곱들이 0이 되어버리는 특정한 축이 존재하는데 이를 관성주축이라고 합니다. 이때 대응하는 IXX, IYY, IZG를 주관성 모멘트라고 합니다. 이미 물체의 무게중심에서 반드시 관성곱들을 0으로 만들어 버리는 축이 존재한다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찾다가는 밤을 샐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시간 관계상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식을 만족하는 I와 오메가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 관성 주축과 이에 대응하는 주관성 모멘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식 어디서 본 형태 아닌가요? 바로 고유 진동 해석에서 보았던 다자유도 시스템의 고유치 문제와 같은 형태입니다. 따라서 관성 주축 및 대응하는 주관성 모멘트를 구하는 것은 고유치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행렬이 3x3니까 세 쌍의 아이젠밸류와 아이젠벡터가 구해질 것입니다. 이때 아이젠밸류 i를 통해 각 주축의 방향을 찾을 수 있고 아이젠벡터를 통해 주관성 모멘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힘이 가해졌을 때 물체의 회전 운동을 결정하는 관성 텐서의 개념과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성 텐서는 동적 해석을 수행할 때 우리 눈엔 잘 보이지는 않지만 해석 과정의 어딘가에서 묵묵히 회전을 지휘하고 있습니다.